카메라 촬영죄로 전 연인에게 고소당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물들이 발견되었고 총 8회에 걸친 경찰 조사 후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이 남성은 다른 죄명이지만 성폭력 사건으로 전과가 있었고 또 완전히 다른 죄명으로 형사재판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구속이 된다면 당장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었고 사업적으로도 계획해 놓은 것들이 모두 다 물거품이 되어 아주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먼저 영장실질심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검사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법원이 이를 발부할지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는 자신의 변호인과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구속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의 심사 대상은 구속이 필요한 중대한 범죄, 그리고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살핍니다. 결정 기준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었는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가, 구속이 필요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살핍니다. 결과는 구속영장의 발부 또는 기각, 그러니까 불구속 상태에서의 수사 진행이 이루어질지 아니면 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기소가 될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피의자의 경우는 검찰이 그 성폭법,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변호인의 변론과 의견서를 근거로 이를 기각했습니다. 의견서는 총 43페이지, 자료는 총 45개가 첨부되었습니다. 이 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에게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판사님께 설명을 자세히 드렸습니다. 한 시간은 20분에서 3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의 기각 사유를 살펴보면, 그러니까 저희가 어필했던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 먼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어필했습니다. 피의자는 일정한 주거지가 있고 오랫동안 같은 주소에 거주 중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고 해외 도주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에도 성실히 출석해서 도주 의사가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또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사건 관련 디지털 증거는 이미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가 되었고 경찰이 피의자의 전화와 컴퓨터 등을 포렌식 분석하여 증거를 모두 하고 있고 압수 당시 피의자가 파일을 삭제한 흔적이 없었고 이러한 점을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소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피의자가 이 증거에 대해서 고소인의 동의 여부를 다투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부 피해자의 증언을 확보하여 혐의 입증 과정에서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존재하였음을 보였습니다. 피해자가 구속되면 방어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이 따를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도 설명드렸습니다. 과거 유사범죄 전력은 있으나 피의자가 반성을 하고 재발 방지 의지를 표명했다. 그리고 다른 범죄 당시에도 사건을 인정하고 재범 없이 생활을 하고 있었고 피의자가 이런 어떤 증거물에 대해서 전혀 유출한 적도 없다라는 부분들 설명드렸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위험성이 낮으며 방어권이 보장돼야 될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는지 영장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영장실질심사의 대응 전략은 이러합니다. 사실 변호사의 철저한 의견서 준비, 구속 사유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반박 논리를 마련하고 피의자의 안정된 생활, 성실한 조사 참여,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증거가 이미 확보되었으므로 추가적인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됩니다. 신문 과정에서의 태도나 답변도 좀 많이 중요합니다. 진지하고 성실한 태도로 임할 것이 중요하고 또 중간에 거짓말을 하는 것 같은 태도를 보인다든가 임기응변으로 모면하려는 내지는 여기서 해봐야 소용없는 다시는 이러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반성만 한다는 이런 태도들은 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지하고 성실한 태도로 임하고 또 증거인멸과 관련해서 경찰 수사에 협조를 했다는 부분들도 어필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제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이런 첨부 자료들을 첨부해서 좀 강력하게 이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라는 부분들을 입증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영장실질심사는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이고 변호인의 역할이 참 핵심적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변호인의 의견서와 변론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구속영장을 기각시키기 위해서는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다는 점, 그리고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을 철저히 드려서 판사님께서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